한국지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했고요. 오늘은 독도와 동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된 게 역사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시대 때 신라의 장군이었던 이사부가 우상국 울릉도예요. 독도는 울릉도에 딸려 있는 섬이었으니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한 이후부터 그 울릉도 근처에 있던 독도까지도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초에 제작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뭐 노래 가사도 나오죠. 치즈광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 실제로 50쪽 셋째 줄인지 쌤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역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서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나? 삼국접양지도 여기 있다. 여러분들 다 풀어야 될 것들이네. 교과서 29쪽에 보면 삼국접양지도라고 이렇게 일본에서 만든 지도라고 되어 있고 한반도, 울릉도, 독도를 같은 색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조선이에요. 조선과 그리고 울릉도 요거를 다 같은 색으로 표시해서 우리나라 것임을 밝혔고 그리고 울릉도 옆에는 일본어로 조선 것이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선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서도 우리 독도의 소유권을 우리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에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인정하던 일본이 근대에 들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이후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그 독도를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반환을 했는데 원래 자기네 거였고 반환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독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연적 환경을 보면 독도는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를 해양성 기후라고 하거든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연교차가 작은 거예요. 여름에는 좀 덜 더워, 시원해요. 겨울에는 덜 추워, 따뜻해요. 이게 해양성 기후의 특징. 독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울릉도도 마찬가지예요. 울릉도도 동해 가운데 있는 섬이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자연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신생대 3기 말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생대 3기 말에 형성된 화산섬이고 동도와 서도 그리고 동도와 서도 주변을 89개의 섬이 감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도와 서도가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조그마한 섬들 얘네들이 다 합쳤을 때 89개의 그 조그마한 돌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거는 우산봉 그리고 서쪽에 있는 건 대한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이름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라도. 다음에 지리적인 측면에서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선생님이 예전에 언제야? 중학교 1학년 때 연도도 안 까먹네요. 이게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몇 살이지? 14살인가? 14, 15, 16. 14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요. 25년 전에 학교 시험 문제였나? 그랬는데 그게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를 5절까지 다 적는 거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 외웠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때 독도는 우리 땅에 노래 가사에 주소가 나오는데 그때는 가사가 이거였어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주소가 바뀌었죠. 주소가 바뀌었어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더 외우기 쉬워졌네요.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데 사실 일본이 갈등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는 전혀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거니까. 일본은 자기네께 아닌데 우기다 보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갈등을 점점 일으켜서.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결국엔 여기서는 누가 잘 근거를 대느냐에 따라 아마 근거를 대도 우리나라가 이길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요. 국가 간의 외교력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독도를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일본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아예 가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현명한 정책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는 갈 필요가 없어요. 분쟁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 명확한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그렇게 갈등이 아니죠. 일본의 주장을 우리나라 물리치고 있는 형태이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28쪽에 역시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영역적 가치. 독도가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이 되면 우리나라 국토에 포함이 되죠. 국토에 포함되는데 아직까지 일본이 계속 갈등을 주장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해서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못했어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를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 독도가 여기 한일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어요. 한일 중간수역은 같이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독도가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외교력이 강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섬이다, 니는 뭔 소리냐 하면 지금 이 파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아마 전부 다 우리나라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될 거예요. 일본은 또 그런 목적으로 여기를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그때 당시 이걸 설정할 당시에 외교력이 그렇게 일본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보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동해 바다가 굉장히 넓고 여기 중국도 접해 있고 러시아도 접해 있고 일본도 접해 있고 우리나라도 접해 있어서 굉장히 요충지예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러시아나 이 핵 항모가 전쟁이 났을 때 이동할 때 이 동해 바다에 이 울릉도 독도가 가지는 관측 기지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독도 근처가 조경수역이에요.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조경수역이기 때문에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찬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에 사는 고기가 모두 잡혀요. 영양분도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얼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 붙이면 굉장히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심 깊은 데 있어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이제 채굴해도 돈이 되는, 경제성이 되는 자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독도 2번 가봤어요. 울릉도는 3번 가봤고, 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비하면 관광 자원은 그 의미는 조금 약하다 볼 수 있겠죠. 이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는 천연보호구역. 독도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아마 336호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놨던 것 같은데, 맞아요. 336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 336호 섬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철새들이 더울 때 저 극지방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할 때 거쳐가는 중간 휴식처예요. 그리고 극지방에 있던 애들이 러시아 쪽에 있던 애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때도 거쳐가는 중간 휴식처라서 철새 휴식처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교과서 역시 28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독도에는 그 독도 강치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멸종이 됐다가 최근에 한 마리가 발견됐다 아니다 그 논란이 있는데, 이게 독도의 가치, 영역적 가치, 생태적 가치, 다양한 조류, 곤충,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새들이 붉은 가슴 도요새, 긴 발톱, 맷새, 까마귀야, 떼까마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독도 강치가 원래 그 독도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 독도 강치를 잡아다가, 이게 물범이에요. 걔네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쓰고 고기를 먹고 하면서 지금 멸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쌤이 한번 찾아줄게요. 독도 강치에 대한 거. 뭐야, 독도수비대 강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네요. I can take you round the world. Hi, hi, happy, shiny day. 1 and 2 and 3 and 4, and let's get round the world. I dream the day we stay.
독도의 그 강치와 관련된 다른 영상도 쌤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슬펐어요. 강치 생명체인데 일본시 나쁜 놈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이렇게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영역 가치,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 해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동해 교과서로 치면 교과서에 몇 쪽이냐, 교과서 15쪽, 16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독도보다 훨씬 내용이 간단해요. 동해라고 우리가 동해바다를 부르는데 이 동해바다를 표기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해요. 삼국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기원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이 바다를 동해바다라고 불렀고 광개토 대학릉비에도 동해라는 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동해라는 명칭이 이제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명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 독도와 동해 이 두 개 모두에 대해서 사법재판소에서 이제 분쟁위원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독도랑 똑같은 내용이고 동해를 다르게 표기한 지도들도 있는데 한국해라고 표기한 지도도 있어요. 독일에서 발행한 일본 지도, 독일에서 일본 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 1681년에 편찬한 지도에서 우리 동해를 한국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는 1809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조선해라고 표현을 해 두었고 일본해라는 표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이후에요. 일본이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식민지를 이제 막 이렇게 국력을 키워가지고 대외적인 활동,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던 그때 당시 이제 세계 지도를 막 만들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입김이 작용해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사용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첫 번째,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찾으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 여기다 적어줄게요. 과제 1 일본해 표기 지도 찾기. 과제 2 독도 또는 동해로 이행시 짓기. 요거 과제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교과서 내용을 보면 내용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교과서로는 간단히 정리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에 보자 여기서부터네 14쪽 독도의 주권과 동해 표기 해서 독도는 아까 신생대제 3기의 화산섬이라고 얘기를 했고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동도와 서도 89개의 섬이 있다 그랬고 동도와 서도에 각각 봉우리 이름이 달랐죠. 동도 같은 경우가 우산봉, 서도가 대한봉이었어요.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울릉도와 독도 이제 독도를 자기 거라고 주장할 때 그 국가에서 육안으로 그 지역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울릉도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 일본의 오키섬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가 제일 가깝고 근데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맑은 날 눈으로 보인다 그래요. 눈이 좋은 사람은. 샘은 안 보일 것 같아. 눈이 너무 나빠. 그리고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역시 정당성을 심어주는 거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독도는 너무 당연한 우리 건데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서글픈 거예요. 일본 정말. 다음에 독도의 가치 요것도 아까 다 한 번씩 설명했던 거고요. 자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 삼국사기에 동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그리고 광개토 대학릉비에 동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독일에서 발행한 일본 지도 거기에 여기 보면 코리아 써 있네요. 그래서 다스미어 데르 코리아 독일어 잘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은 안 나요. 아마 이렇게 읽을 것 같아. 한국해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여기는 조선해라고 나와 있고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19세기 말 일본이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강했을 때 동해의 명칭에 영향을 주어서 일본해라고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92년에 동해라는 표기의 정당성을 국제연합에 이제 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까 나와 있던 내용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거 말고 선생님이 독도와 관련된 거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김장훈이 예전에 독도 홍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욕인가 어디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유튜브. 이것도 한번 그래도 좋은 일 한 거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거 하나.